반갑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공부방 성상원의 공사부입니다. 화요일은 마음 공부방 시간입니다. 마음들이 좀 편안하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마음 공부를 하자, 마음을 내려놓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마저도 내려놓으라고 하면 정말로 제가 너무 무기력해질 것 같고 정말 바보가 될 것 같아요 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더 집중하고 더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살아야 해요. 그런 편안한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몇몇 분을 만나봤습니다. 마음을 공부하자, 마음을 내려놓자 라는 거는요, 마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큰 수조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네, 물이 많지도 않고 물이 썩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은 마시지도 못하고 그 물은 화초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물은 악취가 나고 병균이 드글드글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물이 너무 소중하니까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얼른 그거를 빼버려야 되나요? 당연히 물이라면 그걸 당연히 빼버리겠죠. 우리의 지금의 욕망, 집착 이런 것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진짜 나에게 맞는 것, 진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콜링, 소명의식, 목적의식에 맞는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다시 힘있게 다시 들어 올리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털터리 바보가 되자는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부자가 되고 오히려 더 예뻐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아셨죠? 자, 앞으로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더 예뻐지고 더 부자되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셨죠?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큰 주제는, 제가 잡은 주제는 지금 여기 이대로 충분하답니다. 네, 책으로 돌아가면 마음이 변하면 사물도 변한다. 물론 이것은 예전부터 철학자 칸트가 이야기를 했죠. 인식론에서요. 각자 자신만의 색안경을 끼고 있다. 그래서 그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보더라도 붉게, 어떤 사람은 푸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작가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바뀌면 사물의 인식의 변화가 생긴다.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감정이 변하는 걸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급박한 감정이 생기면, 화가 나는 감정이 생기면 시각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것만 보이게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악으로 깡으로 열심히 살아야 돼요, 독하게 살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심리적으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아주 좁아져요, 시각이. 그럼 어떻게 돼요? 집착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 집착이 더 강해진다는 건 결국에 나를 더 괴롭히는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음이 평화로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선이 더 넓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많은 기회, 더 많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착, 단지 그 욕망, 그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어떤 발전, 더 큰 의미의 행복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렇고요. 또 제가 걱정을 하는 거는 사실 그거예요. 마음이 습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뇌에 어떤 자극이, 그러니까 오온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잖아요. 시각, 뭐 촉각, 미각, 뭐 이런 청각.
뭐 이런 식으로 이 온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오면 결국에는 이게 전기 자극으로 해서 뇌로 들어가게 되고, 뇌에서 뉴런이 그 전기 자극을 인식해서 그 연결세포처럼 다다다닥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길을 만들어 줘요. 이 작업이 왜 의미가 있냐면 얘가 습관적으로 나중에 움직이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울한 감정이 지배적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계속 우울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게 우울하지 않은데 우울한 세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뉴런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습관으로 더 땡기기 때문에 더 우울한 정보를 계속 또 받아들입니다. 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밝은 세상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 뉴런, 뇌세포들이 어떻게 돼요? 더욱 긍정적이 되죠. 그래서 더 용기가 있고 자신만만하고 그 다음에 뭔가 도전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뇌과학,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악으로 깡으로 독하게 남들한테 못되게 굴어야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못된 여자가 사랑받는 거야, 이런 건 너무 한심하고 유치해요. 그리고 만약에 못된 사람 뭐 독하게 해서 성공하거나 사랑받거나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얻은 것이 얼마나 갈까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잠깐 맛만 보고 다시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 행복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가 그 행복에서 다시 밑으로 떨어질 짓을 해요. 왜? 악으로 깡으로 한 건 자기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상향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항상 편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요, 이게 자연스럽게 물이 차오르듯이 이렇게 해서 정말 행복의 수치가 올라가요. 근데 악으로 깡으로 막 이런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도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결국에는 사건 사고를 터뜨려서 저 밑바닥으로 떨어뜨립니다.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정도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큰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예쁜 아내 멋진 남편 막 이러고 살아요. 그럼 저 정도면은 저렇게 돈 욕심 안 부려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실제로 만나보면 돈돈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지나고 나면 그 누리던 것도 다 사라져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로 예를 들어서 그냥 평범하게 뭐 아주 큰 집도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작은 집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주 어마어마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아닌데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그런 집들은 점점 조금씩 그 부나 행복의 사랑의 크기가 점점 커져갑니다. 네, 그래서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가져라. 그리고 집착,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작가는 또 이야기해요. 변계 소집성이요. 네, 변계 소집성은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오원. 네,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보를 받아들인다. 그럼 예를 들어서 거울 앞에 선 나, 얼굴을 본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 눈을 통해서 내 얼굴을 보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언어로서 얼굴이라고 그것을 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식으로 받아들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많이 늙었구나. 관리를 좀 해야겠군. 늙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 감정을 결국에는 우리가 심소의 작업이라고 해요. 유식불교에서는요. 자, 그러면 얼굴을 보는 것, 안식, 언어로 칭하는 것, 네, 그 다음에 그 의식으로 하는 것, 생각, 맞죠? 그 다음에 감정이 올라오는 거, 심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음속에 있는 얼굴이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은 마음작용이다. 그러니까 실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내가 마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또 다른 거울이 있어서 이것을 비추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얼굴은 결국에 마음에 있는 걸 보는 거죠. 본질은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마음 바깥에 무엇인가가 내가 존재한다고 느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언어가 만든 생각, 그 생각이 결국에는 집착을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것이 변개 소집성입니다. 네, 언어를 통해서 생각이 만들어지고 그 생각이 감정, 즉 집착을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할 것이 아닌데 언어로서 이렇게 명명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생각, 그 생각이 결국엔 감정을 만들어내고 결국엔 우리가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작가는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성리학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자, 성리학에서 이기론이라고 있죠? 이기론. 여기서 이는 이념, 이상,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성리학에서 이에 해당되는 게 불교에서는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연기입니다. 그래서 작가는 연기의 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기의 도리가 뭐죠? A가 있으면 B가 있고 A가 없으면 B가 없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 이 자연 법칙과 인간의 마음 법칙에 다 해당되는 이 연기의 도리, 이 연기의 도리에 적용하자면 집착이 있으니 괴로움이 있고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생로병사의 괴로움, 그죠? 이거는 뭐예요? 내가 있다고, 언어로서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괴로움이 시작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추가되는 우리의 어떤 괴로움들, 우리의 괴로움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그 다음에 원중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 그 다음에 구부듣고 구하고자 하나 얻지 못하는 괴로움, 그 다음에 오음성고, 네, 오온으로 이루어진 괴로움, 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애별지고도 애별리고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집착, 사랑이죠. 그 다음에 원중회고도 미움, 맞죠? 감정, 집착. 그리고 구부듣고도 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 집착, 맞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집착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재행무상이요. 재행무상은 무상의 도리는 사실은 이 불이법에서 먼저 이해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네, 맞죠? 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무아. 거기다가 불이법. 원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 원래 여기 이 몸뚱아리, 이 거죽이 지금 막고 있는 건데 얘가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자연 상태로 그대로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네. 물론 열반 들어서 어딜 가고 이런 것이 교리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단순하게 설명을 했을 때는요, 그냥 이 거죽이 사라지고 이 영혼은 원래가 하나니까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식불교에서는 살아있고 죽어있고 이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원래가 불생불멸의 존재다. 그 도리를 깨달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그렇게 존귀하고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하죠. 의타기성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무량무수의 연애 작업이다. 모든 것은. 자, 식탁 위에 생선 한 마리도 무량무수의 연애에 의한 작업이잖아요. 그죠? 태양, 바다가 있죠. 그리고 어부가 있죠. 그리고 고등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나는 어때요? 뇌가 있죠. 감각신경이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맛세포, 그 다음에 어떤 미각을 담당하는 세포들, 그 다음에 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고등어 한 마리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은 인연의 작업이고 연기의 작업이기 때문에 나라할 것이 없고 또 모든 것이 무아일 수도 있겠다. 저는 뭐 무아를 너무 강조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 어떤 기본적인 철학은 심리학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무아를 강조하게 되면은 사실은 어떤 에고의 발달, 우리가 욕망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더 큰 가치, 더 큰 행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내면에서 완전히,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에고가 만들어낸 것에 영향을 받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에고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요? 에고가 무엇인가를 자꾸 하자고 했잖아요. 바이올린을 배워보자, 운동을 해보자, 여자친구를 사귀어보자, 뭐 이렇게 계속 뭔가 관심 있고 호기심 있는 짓을 계속 얘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거기서 나오는 경험들이 이 무의식으로 쌓여서 거기서 터져 나오는 거니까 완전히 무아인 상태이면은 무념무상이 되고 진짜 열반 해탈의 경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도 그 경지까지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뇌 구조 자체도 그렇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의 시각은 계속 좁아지고 또 어떻게 돼요? 긴장하면 긴장할수록 뇌는 어떻게 돼요? 딱딱해지고 굳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데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그리고 정말 지치게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 자신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고 안정시키셔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대로 충분하다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지금 수많은 인연법을 통해서 지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가합의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죠? 찰나찰나가 만나서 가합의 상태가 이렇게 인연생기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이대로 내 몸이 움직이고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맛볼 수도 있고, 무엇인가를 느낄 수도 있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뭐 하나라도 인연법이 안 맞으면, 그죠? 정말 어떤 그 의탁이성, 그러니까 정말 인연법이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걷지를 못할 수도 있고 소화를 못해서 큰일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 그 감사 마음, 그거를 가지시는 것부터 어떤 나의 마음을 리셋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큰 수조 안에 정말 탁하고 더러운 그 물들을 빼내는 과정, 그것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정말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악으로 깡으로 독하게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저도 해봤는데요. 자신만 괴롭히고 누구한테 화낼 일만 생기지 정말로 잘 되는 거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내려놓고 모든 게 다 감사하고,
그리고 쌓을 일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집착할 것도 없다. 단지 내 소임만 다하자라고 하는 이 순간 제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계속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책을 읽고 공부하는데도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는 것 같고요. 물론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아직은 좀 정체가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은 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뭔가 좀 더 노력을 하면은 아마 시절 인연이 맞아서 그때 정도에 잘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감사하는 것부터가 지금 현재를 바꿔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 그리고 현실의 불만족을 무조건 이 집착이나 욕망 이런 것들로 계속 쏟아내는 이런 것들이 똑똑해 보이거나 잘나 보이는 거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럴수록 나 자신의 삶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고 어떤 미래의 성장이나 발전은 절대 기대할 수가 없는 지경을 자기 자신이 만듭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기 이대로 충분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바님들이 지금보다 우리가 3년 후, 지금보다 5년 후, 지금보다 10년 후 조금이라도 더 예뻐지고 조금이라도 더 부자 돼 있고 조금이라도 더 멋져져 있으면 제 바람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응원해주고 서로 이렇게 힘을 주면서 같이 마음 공부 그리고 같이 뭔가를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 정말 말 그대로 도반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그때까지 열심히 앞서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실천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부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제 영상 중에 좋은 영상이 있으면 널리 좀 전파 좀 해주십시오. 네, 구독자가 아직 부족합니다. 네, 라이브를 하고 싶은데 아직 구독자 수가 아직 부족해서 라이브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우리 도바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구독자가 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